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이 미국에서 들려온 알 침체에 대해서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후폭풍이 연계된 분위기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2,500선, 코스닥은 700선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저점을 찍고 낙폭을 줄이기 시작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 오늘장에서 1%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5거래일 연속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전기전자향,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를 외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업종들이 상승률 상위단에 나와 있는데 오전장부터 견조하게 이 시장을 지켜준 이 단기 테마 내에서 1등을 차지한 비만, 당뇨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그리고 킴 카다시안 등 이렇게 해외 스타들이 복용 중인 위고비, 이 다이어트 약이 다음 달에 국내에 상륙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대봉LS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 DVXV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DXVX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25%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 유념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장에서 코스피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 IT 투톱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 하락,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까지 그래도 상승부를 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67,500원 찍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 주 하향하는 리포트들 발간이 되고 있죠. KB증권에서는 13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 내리기도 했는데 지금 IT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3분기에는 업황 그리고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하회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테크윙,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내에서는 좀 차별화 양상이 보이네요. 셀업체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장에서 1%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장에서 빨간불 켜냈고요.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장에선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좀 수급이 붙은 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오늘장에서 1% 상승, 특히나 HLB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오늘장에서 5%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HLB 지금 이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미국의 FDA 재도전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HLB 이외에 HLB 그룹적으로도 오늘 동반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4%, 3%대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 52주 신저가 경신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나 여러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꼼꼼히 한번 시장에 대한 해법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죠.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껏 웅크러든 모습이었다면 오후장에는 기지개를 켜고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법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창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더불어서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나름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오전장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런 시장에 대한 또 이야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이창용이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를 좀 보게 되면 이제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느냐면 이 냉정함의 의미는 결국에는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요 종목들, 우리 국내 증시에서 주요 종목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면요. 고점이라고 해서 이제 고점을 좀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뭐 10만 원 간다, 어쩐다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뭐 그만큼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 그리고 현재 유럽 증시와 더불어서 외환 시장에 대해서 민감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수출 중심의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제 10만 원, 뭐 20만 원 간다. 그런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기보다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좀 여기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자리가 저가가 아니고요. 현재까지의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그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미국 증시, 뭐 유럽 증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금리 인상에 있어서 25bp를 올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시장에서 지난주에 좀 우려를 했었던 게 50bp 인상, 급격한 빅 숏에 대한 인하죠. 그 50bp 인하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게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좀 메시지를 많이 던져줬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이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보여졌었던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 분위기에 좀 편승을 하게 되면서 오전장에는 사실은 좀 변동성이 좀 많았던 시장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미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 계좌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수익은 내야 되겠고 근데 시장에서 보이는 섹터나 테마주들은 많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객관적인 투자 전략을 좀 펼치셔야 되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놓고 보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동행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좀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결정적으로 오피셜이 나오게 된다면 그 상태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박스권 장세에서 현재까지 주도주가 없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삼성전자 지금 뭐 금리 인하 전까지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은 기술주나 이런 현재 민감성이 높은 미국 증시랑 같이 가는 종목들은 동시에 박스권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특징을 보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이 그런 특징 색깔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도체 종목 실적주라고 해서 담아두신 분들은요. 금리 인하 전까지 그 상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반도체 종목 기다려 보시고 일단은 테마주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그날마다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추구를 해드렸었던 게
그런 시장 안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내셔야 되시니까 그 안에서 장 초반에 테마주 공략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에 있어서 손실에 대해서 조금은 만회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박스권 장세 그리고 주도주가 없는 장세는 일단은 좀 해결을 좀 해 나가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떨어지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국내 증시 상태보다는 결국에는 외환 시장, 뭐 통화 시장 그리고 결국엔 우리 금융시장,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여러 가지 혼재가 또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맞게 된다면 그리고 빅 이벤트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하 이벤트가 흘러가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반등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중 전략을 통해서 대안 전략을 통해서 테마주는 테마주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매매 방법을 원칙에 맞춰서 따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머리 싸매지 마세요. 사실은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사실은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 이번 주 시장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난이도 낮게 쉽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 이창용 대표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빅컷을 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빅컷을 안 할까 봐 또 걱정을 하고 있죠. 최근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좀 답답하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갇혀있는 분위기인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당분간 금리 인하 전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 주도주가 없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좀 테마주 위주로 좀 빠르게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해법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1위부터 10위 역시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지 않고 뭐 HLB 있고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보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대장주들 한번 봐야죠. 네, 대장주도 우리 반도체 1, 2등주들 중에 하나인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요. 네.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 사실은 좋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디램 쪽 안에 있어서 봤을 때 왜 1위인지가 여기서 나오는 듯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 국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이 이제 24만 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이격이 그래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 가까이, 40% 가까이 지난번에 뭐 20만 원대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뭐 30%, 40% 정도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앞서서도 이제 시황 말씀드릴 때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는 뭐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황인 반도체 시황과 그리고 결국엔 글로벌 매크로적인 부분이 많이 연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게 맞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달러 가치는 내려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는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딩이 또 발생이 또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봤을 때도 현재 아시아 증시 안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유난히 또 빠지고 있는 게 또 그런 원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외환적인 부분, 해법을 좀 원인을 좀 찾아가면서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가 16만 원대 정도 잘 일단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근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부재하고 오늘도 사실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까지 시장에서 거래하는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그리고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까지 SK하이닉스 등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강보합권 속에서 좀 마감이 좀 됐었지만 아마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될 거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뭐 20만 원대, 22만 원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만 원대, 22만 원대가 고점이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외환시장 그리고 달러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떨어진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뭐 24만 원, 23만 원의 고점의 매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과 별개로 현재 미국 증시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좀 주가 변동성이 우리 국내 증시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장기적인 목표가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 레이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적으로 제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9월달 또 어떻게 매매 전략을 좀 펼쳐가야 되는지 10월달은 또 어떻게 또 매매 전략을 펼쳐가야 되는지 그 비중 조절과 그 계좌 전략 부분에 있어서 알려드릴 거니까 혹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하실 것 같아요. 신고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약 40%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걱정하실 것 같은데 시장 거래 대금 관심도가 준 거지 전혀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레이스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뭐 도움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약간은 좀 결이 좀 다른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 중 하나인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그쵸, 엮였죠.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 부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바이오가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괜찮았었고요. 테마주 안에서 그 안에서 테마주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요걸 봐야 됩니다. 왜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는가 그 시기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피셜이 나온 것도 없는데 실제로 이런 관련한 종목들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한 이유는 결국엔 시장 주도주가 많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때가 금리 인하기 때, 금리 인하 전 때 사실은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사실 단순합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차익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쉽게 말해서 빚을 많이 지면서 영업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블루엠텍의 재무제표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시면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1,100억 정도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로만 따져보게 되면 1% 정도밖에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도 마이너스 10%였었고요. 그리고 작년 22년도에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3,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입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은 섹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블루엠텍을 잠깐 일단 소개만 좀 해드리면 실제로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 의약품 제조하는 기업에 있어서 의약품을 받아서 유통을 해서 차입금을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3년간 계속 빠르게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수익성이 아직은 일단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일단은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6개월, 뭐 10개월 정도간의 바닥권에 있어서 좀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또 주가 움직임이 8월 초 기점으로 해서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일단 바닥권에서 돌파하고 있는 신호가 살짝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요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서는 상장 당일날 최고가가 75,000원대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차트에 있어서 보게 된다면 2만 원대라는 주가가 바닥으로 보일 노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에 차트가 좀 바닥권에 움직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섹터에 대한 움직임과 동행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블루엠텍을 일단 공략하실 분들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죠. 우리가 길게 보게 된다면 현재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나오고 그런 기업들은 많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단 블루엠텍은 단기성 전략으로 우리가 좀 잘 이용할 수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종가가 13% 상승해서 마감이 좀 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장이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좀 턴을 좀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블루엠텍도 굉장히 좀 시세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만약에 공략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일장 시초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초가 매수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올라간 상승폭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기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4%에서 내지는 5% 정도로 잡아가시면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일장 블루엠텍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공략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제가 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인 흐름 타이밍 잡아가면서 제가 공략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엠텍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블루엠텍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섹터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평가해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단기성으로 이런 부분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시초가 매매 비법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비법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마지막도 약간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LK 삼양 여기 옆에 있네요. 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이거- 상한가 갔던 그쵸. 종목 아닌가요? 네, LK 삼양인데요. 사실은 LK 삼양이 이제 실제로 렌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회사고 최근에 부각을 또 받았었던 게 솔루션 사업을 하나 더 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 화재 솔루션을 지금 사업을 또 신규 사업으로 또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천 지역 내에서 화재가 또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전기차 화재 AI 솔루션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고 일단은 시세를 좀 보면서 일단 금요일 날 일단은 무려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일단 시가가 6% 이상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었다가 고가가 무려 18%까지 뛰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종가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 2%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요일 날 상승했었던 매물들이 전부 다 이제 오늘 매물 수화가 어느 정도 끝났다.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거래대금만큼 일단 거래대금 많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주가 변동성이 좀 높은 종목이고, 일단은 우리가 수급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일단은 좀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앞서서는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서는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LK 삼양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만약에 LK 삼양이 갭 상승을 보여주더라도 일단 주의하면서 이런 종목만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LK 삼양은 좀 패스하시면서 다른 섹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섹터들 그리고 공략해야 될 테마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일단 최근에 전기차 화재 테마주들 일단은 비켜 나가시고요. 다른 실제 테마주들이 또 있으니까 이 테마주들로 공략하시면서 내일장 한번 대응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는 LK 삼양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적으로 보면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테마주 내에서도 공략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피하고 가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테마주 이외에 다른 테마주 올라갈 만한 그런 가능성이 많은, 그리고 위에 상방이 많이 열려
열려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 통해서 여러분들도 시장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꼭 알맹이와 같은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으시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그런 해석들, 해법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전히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도 섹터는 부진한 가운데 계속해서 테마주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사실 이 50분 동안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그래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뭐 시장에 대한 전략, 사실 테마주들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송 중에 다 풀고 싶지만 시간이 늘 모자라거든요. 저 항상 모자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락장에도 결국엔 수익을 내야 되죠.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야 되고 매일과 같이 우리가 수익을 내야 하락장에도 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버티자. 그리고 우리가 이겨내자라는 게, 그리고 살아남자라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내 계좌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 갖고 있어서 손실이신 분들은요. 결국에 만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회해야 되는데 매일과 같이 사실은 우리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힌트는 결국에는 기계적으로 매매하고 통계적으로 매매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익을 전체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변수를 좀 줄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수에 대한 변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강했었던 테마주들, 그리고 움직였었던 테마주들 안에서 만약에 시초가로 매수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시초가 상승 이후에 그 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면 되고요. 내 생각과 다르게 밀리게 되면 내 원칙에 맞춰서 빨리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은 크게 내고 손실을 짧게 잡는 우리가 시초가 매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너튜브를 통해서 장중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드릴 거거든요. 오전 중에 드릴 거니까 그 종목 잡아보시면서 내일장 만약에 하락장이더라도 언제나 수익을 추가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번 주장 헤쳐나가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변수를 좀 줄여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방법으로는 시초가 매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더 한번 배워보고 싶다. 시초가 매매 방법, 나도 이런 체결하는 방법이나 혹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만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 알아보고 싶다. 나도 시초가 매매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내일 오전 8시 50분에 여러분들께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하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꼭 한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가운데 AS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올림픽 종목 중에서 사실 이 시장에 맞춰서 좀 바이오주들을 많이 줬는데 역시나 오늘장 보니까 바이오가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좀 그쵸.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인 이유는 결국 앞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실제로 반도체가 사실 그 원래 역할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역할을 잘 못 해주는 바람에 또 엔비디아 원인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가 지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대감을 좀 많이 실어줄 수 있는 섹터가 이제 바이오 종목이죠. 그 점에 있어서 일단은 최근까지는 일단은 다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주인 화장품 섹터 그리고 기대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품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안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계속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바이오 화장품 종목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었던 라메디텍이라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면 제가 지난주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신규 성장주이면서 바이오인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았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서 13%의 일단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신규 상장주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탄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 사실 바이오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랑 비교했을 때는 바이오 종목들이 눈에 띄게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움직임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라메디텍은 내일장에서도 만약에 바이오 섹터들이 한 차례 더 움직이게 된다면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장 정도에 일단 고가 돌파해주고 오늘장은 잠깐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자리가 좀 매수 기회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13% 주가 상승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재공략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재공략도 가능하고 혹시나 라메디텍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 10% 이상 수익권을 놓치셨던 분들은 내일장 공략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라메디텍은 일단 재공략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실제로 레이저를 기반으로 해서 체열을 하는 기계를 좀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기존에는 이제 바늘로서 이제 몸에 찔러가면서 체열을 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레이저 기반으로 체열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라메디텍 기업적인 부분 좀 설명해드리면 매출 캐파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수익성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단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일단 부채비율이 좀 낮다라는 게 일단 우리가 전략적으로 봐야 할 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라메디텍은 잘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시세적인 대응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장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 근데 다만 혼자서 공략하게 된다면 목표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세 대응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도 좀 따라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 종목으로서 일단 리가켄 바이오도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6월 20일 정도에 드리고 나서 그 전에 제가 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저가인 종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근처에 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실제로 패시브 자금이 바이오 종목으로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부분도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서 30%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던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좀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눌림을 좀 나와줬었다가 오늘 특이한 게 5% 정도에 다시 한번 재반등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좀 높아진 상태이고요. 근데 최근에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고밸류에이션인 종목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최근에 8월 초 대비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종목들이 8월 말 그리고 지금까지도 좋은 평가를 그리고 주가 흐름에 있어서 우상향을 좀 많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보게 된다면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결국에는 바이오 종목들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수익성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은 평가를 또 받아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패턴을 이렇게 좀 따라가게 되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실제로 수익성이 좀 나쁘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기대감으로 많이 좀 잘 움직이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그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종목이면서 근데 오늘 5%대의 또 반등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좀 못하셨던 분들은 내일장 공략도 가능합니다. 단 오늘 종가 전후로 해서 1%, 2% 내지의 갭상승을 좀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내일장에 오늘 종가 대비했을 때 1%, 2% 정도의 시초가로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권까지 또 우상향 하고 있는 지금 추세에서 올라살 수 있는 투자 모델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리가켄 바이오도 내일장 공략이 또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서도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결국엔 HLB도 오늘 5%대 또다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11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실적만 놓고 보게 됐을 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HLB도 마찬가지로 적자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반도체가 쉬어갈 때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전체 시장 트렌드, 지금 트렌드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많이 부재하더라도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적더라도 이 포인트를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좀 따라가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HLB에 좀 수급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국내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좀 보여줬었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도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좀 이어가게 되면서 시장과 소외되지 않는 상태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HLB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좀 따라가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 HLB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서는 실적주인 한국콜마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서는 8월 초에 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 정도, 10% 이상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콜마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숫자겠죠. 그래서 이 점을 좀 바라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콜마가 지금 캐파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캐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화장품 OEM 업체 중 안에서 국내 1위를 다투고 있다라는 것과
실제로 수익성 자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예상 컨센으로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한 8.5% 정도 기록을 좀 해주고 있고요.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률 10%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봤을 때도 수익성 괜찮은 종목이고 실제로 매출 캐파도 보게 된다면 시장 컨센과 약간 좀 부합하게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을 뛰어넘어서 지금 올해 매출도 계속적으로 순항을 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정말 적자 기업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장품 종목 중에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한국콜마 지금도 일단 매수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상향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한국콜마도 지금 자리에서 또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한국콜마에 대한 특징이 외국인의 매수세도 매수세이지만 국내 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선택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양호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실주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콜마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일단은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매수보다는 3번, 4번 저가에서 나눠서 매수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장기적인 목표가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서 IMBDX를 또 말씀 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이제 IMBDX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앞서서 이제 라메드텍 말씀드릴 때랑 포인트가 동일했었는데요. 신규 상장주이면서 바이오 종목이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좀 눌림이 좀 나와줬었지만 오늘 장에서 7%대 좀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일장에서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내일장 그리고 내일 모레장 정도의 비중 확대를 통해서 평단가 관리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는 24,000원, 25,000원대 사이 제시해드렸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는 그대로 가면서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기술주는 약세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잘 공략을 좀 하시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서 마지막 종목이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또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IMBDX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때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IMBDX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12,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비중 공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단가 관리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 정고점 부근 16,000원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좀 따라가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고가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잠깐 한 차례 쉬어가고 있지만은 충분히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평단가 관리를 통해서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도중에 드린 종목 중에서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이 많았죠. 8월 달에도 바이오가 유독 선전을 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답은 바이오였던 것 같고 특히나 화장품도 오늘 장에서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고 그만큼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남다른 것 같은데 나도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같이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혹은 이 올림픽 종목들 중에서 나도 신규 매수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일 건데요. 링크 타고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 이후에도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문자 샵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신 이후에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잘 읽으시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도 나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해법들 한번 비법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좀 받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그야말로 네. 내일장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빠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인가요? 그쵸. 아, 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뭐 가치 투자인 종목들, 뭐 중장기인 종목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부재하고 주도주가 없을 때는 시원하게 또 올라갈 종목들 많이 좋아하실 것으로 예상 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일단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XVX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시세적으로 봤을 때 주가 탄력성이 높았었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25%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었었거든요. 최근에 고가 4,000원대, 4,200원대 계속 돌파를 좀 보여줬었지만은 결국에는 주가가 눌림을 나와줬었던 상황이고 오늘 장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DXVX 같은 경우에 내일장 만약에 갭상승을 출현을 해서 3,700원대 이상에서 갭상승을 하게 된다면 공략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종가 근처에서 만약에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게 좀 내일장 시초가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공략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단, 뭐 헬스케어, 뭐 그리고 신약 연구 사업을 전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최근에는 이제 신규 항체에 있어서 출원 특허를 또 이 부분에서 또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일단 좀 말씀드리면 3,500원대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일장 시초가가 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단 좀 보시고 손절은 2,500원대 잡아드릴 텐데 중요한 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내일장 시초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 시초가로 공략을 하실 분들 그리고 DXVX로 승부 보실 분들은 혼자서 공략하지 마시고요. 종목명만 듣고 혼자서 공략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제가 내일 또 장중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장중방송을 통해서 편하게 저와 같이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올림픽 종목으로는 주가 탄력성이 높은 DXVX를 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내일장 시초가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홈페이지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시초가 공략 비법도 챙겨갈 수 있는데요.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는데요. 내일 또 오전 8시 50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초가 매매 비법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또 빠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도 도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내일 오전 8시 50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참여하시면서 이 종목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전략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으시면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알아야지 또 돈도 그 수익도 얻을 수 있잖아요. 꼭 한번 시초가 매매 비법까지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